자, 여러분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평가원 고전시가 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화전가가 연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사 작품인데, 그쵸? 쭉 뭐 읽어보시면 좀 기네요. 길고요. 사실 내용 자체에서 어떠한 뭐 특별한 거나 서사가 뭐 이제 굉장히 시상전환이 일어난다든가 대화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시상전개 방식에서의 특징적인 요소는 좀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고 화전가는. 그다음에 작자미상시 두 편은 이제 전형적인 풍류의 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연기였고 가만 연기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기에서 얘기하는 건 가나다가 결국에 다 풍류를 얘기하고 있다. 고전시가의 대주제, 대사상 중에 하나인 풍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글을 좀 빠르게 읽었어야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쭉 다 읽으시는 거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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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봄이 왔으니까 놀자.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꽃은 얻었다. 이 태평생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그럼 이 꽃은요. 계절을 상징하는 시어. 봄이 왔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 이 꽃은 일단 꽃이기 때문에 화자가 기다리던 봄이 왔다. 봄이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로 기능한다.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봄에 놀고 있는 거지. 봄에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놓고 꽃전을 지져가지고 놀아보자 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연을 일상으로 삼고자 하는 이라고 해석하는 건 안 된다.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엿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1번이 지금 이 가의 화전가 같은 경우는 봄이 왔으니까 일시적으로 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철저하게 지금 오늘 꽃놀이를 즐기러 온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된다. 마지막에 또 가잖아요. 그치? 여기서 살겠다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시 보자 하면서 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빈천이나 정관은 시냇가에 걸어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 그런 것들은 걸어두고 그냥 놀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문학에서의 열거는요. 이 열거된 대상들의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서 해석하면 좀 좋은데 빈천이 가난이잖아요. 정관은 소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나 해야 할 일들, 이게 주방기구니까 그런 것들은 시냇가에 걸어놓고 이렇게 놀자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좀 효율적이겠죠.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놀고 우린 놀자라고 걸어놓고 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옳겠다. 그죠? 나열, 정관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못하겠으면 빈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를 좀 해보시는 거죠. 두 개가 같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야. 빈천은 가난이니까 가난 같은 것, 정관 같은 것은 시냇가에 걸어놓고 오늘은 잊고 놀자 이렇게 해석해보면 우리가 29번 문제가 30번 문제가 더 잘 풀리겠네요. 자,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이제 사설시조 같네요. 이제 중장이 기니까 어쨌든 풍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렇지? 다도 마찬가지인데 가를 좀 보시면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하나하나 볼까요? 현재 상황은 일어나는 상황.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를 컴백하고자 돌아오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저리 즐기다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고. 다도 마찬가지야. 누워있다. 요게 현재의 상황이고. 백구야. 백년을 함께 놀자. 바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 과정 같은 경우는 다에는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억이 정답이었는데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이 찬란하다. 이거는 예쁘게 꾸민 여인들의 장식, 여인들의 어떤 외양, 옷 입은 것을 예찬하는 표현이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지
자연의 경치를 화려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요 정도는 만약에 경물이라는 어휘 몰랐으면 반성하셔야 되고, 요건 좀 체크해 두시고 2, 3, 4, 5를 보지 않는 것이 현장에서 80분 안에 좀 시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또 2, 3, 4, 5 왔다 갔다 확인하는 것도 일이고, 이거에서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번 정확하게 찍고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배군인데요. 결국에 꽃은 아까 얘기했던 기다리던 시기가 도래했다, 문제없고, 배군 같은 거 저는 출제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구름의 어떤 그 쓰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배군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치? 긍정적인 어떤 소재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금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방해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자면 올해 이제 EBS 연계지문이기도 한 송민곡에서 나오는 구름은 임금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선상탄, 올해 EBS 지문이죠. 역시 선상탄에 나오는 황혼 같은 이 누런 구름은 결국에 또 전쟁의 기운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이라던가 뭐 달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시어들은 언제든 출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EBS 공부하시면 문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 풀 수 있겠네요.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다. 풍류를 즐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30번 아까 말씀드렸죠. 정관을 걸어놓는 것, 요거 정답 1번으로 우리가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문학이 쉽지 않았어요. 그쵸? 문학이 굉장히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고전시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EBS를 공부하면서 풍류, 그리고 한, 기행, 뭐 이런 대주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특징, 그리고 대주제를 상징하는 여러 시어들을 EBS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치나 풍류라던가 아니면 마음속에 맺힌 슬픔, 한이라던가 올해 6월평가에 나온 여정견문 감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행, 동류가 이제 그 강원도 기행에 대한 작품이 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사 작품 같은 경우는 연계 대비를 철저하게 해놔서 연계 대비를 체감하는 게 굉장히 제일 유리하죠. 다만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계 체감을 못했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특히나 이제 이건 연계되면 진짜 끔찍하겠다 하는 지문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건 임계탄이라던가, 그쵸? 그게 아니라면 이제 선상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정환의 비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까지 좀 알아야 되는 지문들은 미리 좀 학습을 해 두시죠. 그렇게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좀 드리면서 오늘 고전 시간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는요, 풀고 틀리는 것보다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다음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